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왔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방법을 써라.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당연히 첫 번째는 뭐겠어요? 반드시 진단을 받는 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가 필요한 거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심장병 때문에 기침을 하는데 이 관리 방법으로 기침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을 그나마 치료가 아닌 일상의 관리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가장 중요한 거, 2번은 그 다음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려동물에게도 마찬가지. 실내 공기라고 한다면 온도, 습도, 그다음에 공기질.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안 좋겠죠. 그럼 어느 정도 온도가 적당합니까? 물론 구글링 검색해 보면은 뭐 어떤 강아지 품종은 몇 도에서 몇 도가 좋아 이런 거 나와 있지만 또 개별 차이도 큽니다. 같은 포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편애하는 쾌적한 온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문을 드리냐면 보호자인 여러분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있죠. 그 온도보다 조금 낮게, 그리고 그 온도보다 조금 높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겨울철이라고 하면은 난방을 할 거 아닙니까? 보호자인 여러분이 뜨끈뜨끈 딱 좋아하는 온도 있죠? 그 온도보다 조금 낮게.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아우 시원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으아 시원해 너무 좋아 하는 온도 있죠? 그 온도보다 조금 높게. 왜냐면 여러분들의 강아지 고양이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예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해주시면 온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습도는 사람과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사람에서도 보통 우리가 습도를 50% 이상을 보통 권장합니다. 50% 이상. 뭐 좋기로는 뭐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보는데, 습도계 막 5,000원, 7,000원이면은 이렇게 막 디지털로 돼 있는 건전지 넣으면 나오는 습도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 딱 놓고 습도가 50% 이하다. 그러면 가습기 있죠. 가습기도 요즘 되게 저렴하죠. 2, 3만 원짜리 많죠. 가습기를 좀 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관리 중에서 공기청정 당연히 중요합니다. 공기청정은 사실 사람보다 얘네들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 고양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실제로 공기의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네한테서 나오는 미세한 털 입자들, 각질들, 그리고 얘네들이 활동하는 데서 나오는 먼지들, 또 뭐 고양이라고 한다면 모래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 스크래처 할 때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집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집보다 훨씬 더 공기청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거고, 온도, 습도, 공기청정도를 관리하시면 된다. 두 번째 순서는 뭐냐면 체중 관리입니다. 참, 이 체중 관리는 빠지는 데가 없죠. 사실 호흡기 건강하고 체중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논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협착도 마찬가지고, 만성 기관지염도 마찬가지고. 비만인 경우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도, 기관지, 폐, 심장 이런 부위들이 눌릴 가능성이 높죠. 비만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라든가 피하 지방으로 인해서 눌리면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만이 되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폐활량도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비만이라는 얘기는 비만세포가 좀 과도하게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만세포가 과도해지면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비만세포들이 염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염증이 수치가 높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만성 기관지염, 뭐 기관 협착증, 심장 질환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약물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이고 있고 이런 아이들, 우리 애는 어차피 약을 먹이고 있어서 이런 관리는 의미 없어요. 아니요. 약을 먹이고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체중 관리가 같이 들어가진다면 결국에 약을 조금씩 감량을 하면서도 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호흡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 희한하게도 호흡기인데 식습관 관리입니다. 식습관. 어떤 식습관이냐? 물을 급하게 마시거나 음식을 급하게 먹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급하게 마시면서 물을 먹다가 살에 갈리면서 컥컥컥 하는 경우, 살을 막 이렇게 먹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음식이나 물을 먹다가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후두 쪽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는 기관이나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기침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먹을 때 애들이 캑캑거려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바꿔주셔야 된다 그랬죠. 뭐요? 물그릇의 높낮이를 변경해 보시거나 물그릇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변경을 하셔서 애들이 물 마실 때 컥거리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걔가 사료 먹을 때 막 미친 듯이 막 흡입을 하고 막 청소기 빨아듯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기침을 엄청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식을 줄 때 엄청 잘게 잘라주시거나 바닥에다가 뭐 사료를 이렇게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넓은 우리 쟁반에다가 사료를 이렇게 흩뿌려서 천천히 먹을 수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밥그릇을 주시거나 빨리 못 먹게 하는 밥그릇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물이나 사료를 급하게 먹거나 흥분하면서 먹으면서 사례가 걸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아이들의 호흡기 관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호흡기 증상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침이 한번 나오면 어때요? 그 기침을 하고 나면 또 기침을 하고 싶죠? 약간 습관성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 할수록 이 기침을 한 중추가 계속 자극이 되면서 계속 기침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호흡기가 괜찮은 애예요. 기관지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고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심장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협착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침을 할 이유가 없어 얘는. 근데 얘는 단지 사료를 급하게 먹어. 급하게 먹다가 한 번씩 칵칵 이런 기침을 자주 해. 이 기침이 결국 만성기관지염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침 자체가 아이를 점점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식습관 관리를 하시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흥분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흥분도.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호흡기 증상이라고 하면 주증상이 보통 우리가 기침이죠. 기침을 하는 주된 상황이 어떨 때입니까? 기침하는 주된 상황은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상태잖아요. 편안할 때 기침을 하는 경우보다는 흥분하거나 심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질 때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준비 운동 하나도 안 해서 내가 자다가 이러는데 야 뛰어! 여기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호흡기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갑자기 흥분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릴 때부터 갑자기 흥분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이제 생기지 않도록이라도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흥분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책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규칙적인 산책을 충분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늘 쓸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에너지가 무한정인 애는 없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터트릴 거냐예요. 밖에서 산책도 안 하고 뭐 놀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던 애들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보호자가 간식을 딱 꺼내. 그때 이 에너지를 한 번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소파에서 침대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책을 막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애예요. 그런 애들은 이만한 에너지 중에서 거의 80%를 산책으로 대부분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렇게 흥분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산책을 규칙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흥분하는 원인이 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보호자한테 좀 집착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호자들한테 집착도가 좀 강한 아이들. 사실 이것도 산책을 많이 하면 좀 많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 대한 집착이 심한 아이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집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애들, 보호자가 나가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애들, 보호자의 어떤 반응에 난리가 나는 애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는 급한 경우라면은 빨리빨리 제지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에게 흥분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아이에게 무덤덤하게 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흥분되어 있을 때는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때 뭔가 반응을 해주고 또 인사도 하고 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다 얘기했고 다섯 번째는 도움이 안 되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섯 번째가 뭐냐면 호흡기 영양제, 호흡기 건강, 기관협착, 거위 소리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영양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기 영양제의 주성분이 뭐냐? 주성분은 항산화제하고 그다음에 항염증 성분이에요. 이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제들이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거는 기침을 하는 게 물론 염증과 관련이 있겠죠. 뭐 없진 않겠죠. 뭐 기관지염이 있든 기관염이 있든 후두염이 있든 뭐 감기가 걸렸든 뭐 비염이 있든 뭐 부비동염이 있든 등등 염증이 있긴 하겠죠. 제가 그런 자연 유래 물질의 그런 항염증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미미한 거고 실제로 염증이 생겼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영양제는 다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먹었다고 더 나빠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호흡기 영양제는 굳이 먹일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래도 뭔가 좀 도움되는 영양제 없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항산화제나 이런 거 하나 먹이세요. 특정 브랜드 얘기하지만 뭐 제가 전혀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가격 저렴하면서 그래도 해외 브랜드이면서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액티베이트 이런 거 먹이세요, 차라리.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염 성분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항산화제 성분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액티베이트가 자기네가 기관지 영양제라고 광고하지 않잖아요. 액티베이트 하나에 있는 성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막 광고하는 관절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눈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호흡기 영양제가 될 수도 있는 영양제예요. 근데 액티베이트는 뭐라고 써요? 그냥 항산화제라고 써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이 호흡기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기침을 좀 많이 하네? 당장 병원 가야 되나? 기침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심하진 않은데, 그러면 실내 환경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얘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나? 아니, 식습관이 요즘 좀 안 좋나? 요즘 좀 막 흥분할 일들이 많았나? 에너지를 많이 못 썼나? 산책을 많이 못해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의 정도가 심하고,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침을 하는 것은 정말 별게 아닌 질환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질환도 있어요. 그냥 진짜 한두 번 기침해서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이 기침이 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미해 보인다면 좀 지켜보면서 주변 환경 관리를 하시다가 예사롭지 않다,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인 검사들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